KBS 간부이자 기자였던 최석태라는 사람이, 저도 알만한 사람 같은데, 자기 블로그에 박 대통령은 부신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다. 이는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이라고 한다. 이것도 모르고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간 야당 단체 이념을 달리했던 사람은 반성을 해라. TV조선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만성피로를 느껴왔다. 그래서 김상만이니 김영재니 간호장교니 이런 사람한테 배곡주사니 감초주사니 태반주사를 영양주사제를 맞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최석대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영양 태반 감초를 맞았다. 자,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너희 그만 괴롭혀라. 그리고 국정농단이라는 시비도 그만하고 촛불 집회도 그만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신기능 저하증이라는 것이요, 콩팥 옆에 있는 부신피질에서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만성피로, 그 다음에 식욕부진, 저혈압, 저혈당,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세에 걸린 사람은 이 잠에서 일어나도 계속 피로하고 개운한 적이 없고 항상 이 몸이 찌뿌둥하고 불편하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주사를 즐겨 맞게 된 계기가, 온갖 종류의 영양주사를요, 부신기능 저하증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이 말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온갖 병원의 의사들 불러다가 가서 맞고 또 불러다가 맞고 이러면서 시시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주치 한마디로 감독하에 간호장교 의무실장이 다 있으면서 피를 뽑아서 서울대 병원이라도 보내가지고 대통령이 그 증세를 앓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해야 될 거고, 그 내용조차도 정말 국가적 기밀이 아니라면 일정하게는 알려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만약에 대통령이, 오바마가 어떤 병을 앓고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오는데 이걸 숨기고 있다가 들켰다면 아마 큰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자, 지금 대통령의 얼굴에 피멍이 있었다, 각종 이 필러 시술을 했다, 성형 시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서야 대통령이 부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그래서 관저에서 주로 근무하고 잘 나오지를 않고 혼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출근 시간이 늦고 또 주중에도 하루쯤은 가끔씩 쉬고, 이런 게 불치병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런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을 하려고 하지 마시거나, 됐다면 국민 앞에 고백하고 솔직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외유를 다른 대통령보다 더 많이 나가신 걸로 아는데요. 그 외유는 또 어떻게 나가십니까? 지금 벌어진 이유를 불치병에다가 갖다 붙이면서 모든 것을 면제받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긴 거는 길고 아닌 거는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저아드레날린이라는데 이렇게 합니까? 배곡 맞고 감초 맞고 태반 주사 맞습니까? 이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의 치료제가 그런 것이 치료제입니까? 이런 거는 아직 치료 방법으로 검증도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에 대한 치료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테로이드를 맞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자, 제가 스테로이드 많이 맞아가지고 제 여기에 고관절에 이상이 왔습니다. 저는 신장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하니까 다른 사람 신장을 붙였는데 이 신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이 신장 기능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근데 몸에서 면역이 자꾸 생겨서 그 신장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면역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는 스테로이드를 맞아요. 부신피질 기능이 저하되는데도 스테로이드가 이렇게 주요 처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그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서 제가 양쪽에 고관절을 갖다가 이 스테로이드를 과다 병원에서 이렇게 투입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서요? 이 정맥 주사를 통해서 과다 주입을 하는 바람에 액체로 약이 아니고 그래서 이 양쪽에 고관절이 괴사를 해서 동시에 고관절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의 이 치료약은 스테로이드를 주로 쓰는데 이 스테로이드는 매우 조심스럽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치의와 뭐 수도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데서 합의를 해서 대통령의 치료를 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감초주사, 태반주사, 배곡주사를 맞습니까? 이것이 부신피질 기능 저하의 치료제입니까? 그거는요 힘들 때 바카스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종의 주사 중독이고 문제가 있는 치료 방법이죠. 실제로 이랬다면 이걸 숨긴 것도 이걸 갖다가 치료한다고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법인 이런 영양제 주사를 맞아댄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갖다 붙일 거를 갖다 붙이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 대통령이 옷을 만드는 때 일을 했던 디자이너까지 이제 기자회견을 해버렸습니다. 참 기가 찬데요. 이 사람은 2014년 한 11월경에 고영태가 동영상을 설치하고 그걸 들고 TV조선에 갖다 준 때가 그때쯤이니까 그래서 고영태가 쫓겨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와서 최근에까지 아마 지난달 정도까지 이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항상 와서 말하지 않고 옷감 재료비를 주고 갔고 이 사람은 대통령이 회의에 순방할 때 주로 옷을 6벌, 10벌씩 이렇게 맞춰줬다고도 하고 1차 담화를 할 때 입었던 옷이 2015년 3월에 중동을 갔을 때 입었던 옷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단은 뭐 크게 고급이 아니고 몇 천원부터 몇십만 원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최순실이가 디자이너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항상 지 이야기를 해서 최순실 이야기에 맞춰서 옷을 디자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이 고영태는 자기가 보지 못했고 최순실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재료비를 계산해 주고 윤전추는 좀 더 자주 와서 이렇게 최순실이 올 때마다 재료비를 구매한 영수증을 받아서 채가 그만큼 돈을 줬고 늘 현금을 줬고 두세 번 정도는 윤전추가 줬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일을 했다. 그리고 월급은 200만원 받았고 4대 보험도 되지 않았고 패턴사, 재단사, 미싱사, 자기 디자이너죠. 4명이 일했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 조심하라 했고 자, 고영태가 지난번에요. 자기가 가방이 한 30-40개 옷을 한 100벌 정도 해주고 4,500만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옷 100벌이면 한 벌당 30만원이고요. 가방이 40개라고 보면 한 40만원 짝입니다. 고영태가 대충 가방 한 개 5-60만원에 나간다 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기는 도매가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옷은요 원가가 이 옷 파는 회사에서 30%입니다. 거기에는 옷감 가격,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노임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런데 이 대통령 옷은 그 옷 만드는 곳에서 대통령 옷만 만들었을 거니까 다른 옷들은 만들 때 몇십 벌, 몇백 벌, 몇천 벌씩 만드니까 단가가 내려가지만은 이렇게 4명이 모여서 대통령 옷만 만들었다 하면 그거 만들어봤자 몇 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은 원가가 한 30만원이라면 고영태가 이 옷 한 100벌 만들어줬는데 30만원씩 해서 100벌이면 3천만원 가방 한 40개라고 하면 한 40만원 하면 1,500만원 얼추 맞아요. 그러면 이 옷값이 원가가 100만원, 200만원은 가야 가격이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노이민이 뭐니 포함해서 이 정도 받았다고 하면 이게 적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만드는 사람들한테 200만 원을 주고 열정페이를 강요했든지, 안 그러면 청와대는 진짜로 돈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청와대가 지난번에 고영태 청문회 나온 다음에 우리는 옷값 다 계산해 줬다 했잖아요. 근데 최순실도 현금으로, 청와대는 또 최순실이한테 현금으로 줍니까? 왜 그리 현금을 좋아합니까? 국민들 보고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끊으라면서요. 자, 최순실이 옷을 만들었어. 대통령한테 만들어주는데 이 거래관계는 경제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4대 보험도 해당이 안 되고 이런 하대 근로자는 아니고, 또 최순실이 만드는 그 옷을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회사도 아니고 세금도 안 내요. 그러면 4대 보험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낸 여기서 만드는, 저임금으로 만드는 옷을 대통령은 원가를 주고 삽니다. 자, 정상적으로 샀을 때 그 옷이 200~30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주고 사는 거면 청와대가 한마디로 후려치기를 한 겁니까? 재벌들 보고 밑에 하청회사나 납품회사에 하지 말라는 후려치기를 청와대가 직접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대통령 옷 만드는데 만족해 열정페이에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진짜 돈을 많이 줬는데 최순실이 중간에 삥땅 쳐가 떼먹고 그만큼밖에 안 줬습니까? 청와대는 얼마 줬는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 줬는지 밝히고요. 회사를 아닌 데서 세금도 아니고, 요즘이 뭐 원시 시대입니까? 옷을 서로 만들게요. 그런 식으로 옷을 만드는 것이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가? 탈세는 아닌가? 부가세는 왜 안 내느냐? 최순실은 상업적 행위를 했는가? 청와대는 최순실을 갖다가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00만 원씩 받은 사람들은요, 소득 신고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회사도 아니고 그냥 받았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게는 적금 세금을 내야지요. 경제 행위를 하고도 세금을 안 낸다. 이게 대통령 옷 만들어 준다라는 명분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18년 동안 짤스프루크 이 축제 페스티벌에 가면서 똑같은 옷을 3번이나 입고 가고, 3번씩 입은 옷이 인터넷 검색하면 여러 번 잡혀요. 영국의 메이 총리 가끔씩 고급인 그 디자인의 액세서리나 옷도 입긴 하고 화려하게 입기도 하지만 전부 이 대중 브랜드입니다. 핀란드의 할로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닐 봉지에다가 뭐 담아갖고도 길거리 걸어 다닙니다. 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 옷을요, 몇백 벌씩 만들어내면서 그 대가로 4대 보험도 안 되는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입니까?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 옷값 계산 어떻게 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고요. 고영태가 무슨 패션 디자이너, 가방 디자이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고영태는 빌로밀로라는 회사에 사장이 따로 있고 거기에 아마 이걸 팔아주고 대통령 들게 하는 마케팅 해주는 브로커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회사의 정식 대표는 고영태가 아니었고 이미 이 회사는 2014년 8월에 문도 닫았대요. 빌로밀로인가. 그럼 그 뒤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밝혀야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밥을 해줬던 사람은 나간다고 인사 좀 드리겠다. 그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화장도 안 됐고 메이크업도 안 되니까 곤란하다. 그 사람이 계약직일 거 아닙니까? 계약직이죠. 윤전추하고 그다음 남자 헬스 트레이너가 하나 더 있다는데 이 둘이는 상급이랍니다. 근데 대통령 밥 해주는 계약직 2009년부터 일한 사람이 7년을 일하고 나가는데 사진 한 장 못 찍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진 하나 찍어가 식당 앞에 대문짝 하나에 걸어놓고 대통령 주방장 그렇게 해서 장사해서 평생 남은 기간 동안에 살려고 했던 건데 계약직한테 그것도 안 해줍니까? 대통령 머리 해주는 사람도 계약직. 예? 대통령 이제 옷 해준 이건 계약직도 아니고 족보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은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밥 해주는 사람, 머리 해주는 사람, 옷 해준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뷰를 하게 만드십니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은요 머리 했던 이발사, 효자동 이발사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물러날 때는 금일봉도 직접 봉투제에 넣어서 주고 큰 돈이었다.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주고 그동안 고생했다 그랬고 항상 머리 깎을 때는 소탈하게 이야기도 주고받았다. 이런 부분을
왜 아버지 그런 부분을 못 배웠습니까? 참 기가 찬데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